작용되는 판의 경계가 뭐야? 아, 나 좀 떨리고 있어. 뭐라고? 충돌력만 얘기할 거야? 미는 거 이렇게 미는데. 좋아,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횡압력이라 그래. 횡압력. 횡압력이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의 경계가 뭐냐고 물었잖아. 그럼 판의 경계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야? 아니 기말 때 했어. 그치? 기말 때 이렇게 리셋이 빠르면 어쩌냐고. 내가 지훈아, 판의 경계는 뭐 있지? 무슨 형 경계 있었지? 보존형, 충돌형. 그리고 서입형. 충돌형이나 서입형이나 같은 거 있잖아. 이모야 비웃지 말고. 그럼 뭐야? 무슨 형이라고 그래야 돼? 수렴형 경계지. 수렴형 경계부터 뭐 하나 더 있었어? 발산형 경계. 나 진짜. 내가 진짜. 너 알아보겠어.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니? 더 기백하고 이거 더. 엊그제 민우님이 뭐예요? 나 진짜. 그 왜 우리 그 수렴형 경계가 두 개가 충돌형 경계하고 섭입형 경계 두 개 있었지. 가까워지는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민우님. 이 민우님에서 만들어질 때 봐봐. 이 맥없이 이렇게 쌓여있던 정압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끊어질 거야. 끊어지는 면을 단층면이라 불러. 나 이거 자세하게 설명 또 못해. 다음 이제 다시 복습할 땐 이걸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억해야 돼. A하고 B를 뭐라 부르냐면 단층면을 경계로 A가 상반이야. 아 B가 상반이야. 얘를 뭐라 부른다고? 상반이라고 불러.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하반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얘가 있잖아. 밀다 보니까 끊어진 건 이해 갔지. 근데 계속 밀어. 끊어졌는데 계속 밀어. 그럼 애들이 갈 데가 없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이 밀려 올라가는 거야. 상반이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잘 그려볼게.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이거는 원래 이거 A. A는 원래 이렇게 있었어. 하반은 가만히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밀려 올라간 아이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이해가냐? 상반이 밀려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런 걸 바로 역단층이라고 불러. 다시 가자. 역단층은 미는 횡압력에 의해서 찢어진 거야. 깨졌다고. 그 면을 단층면이라고 그러는데 단층면을 기준으로 얘가 밀려 갈 데가 없으니까 상반이 밀려 올라간다고. 이런 걸 역단층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번에 얘를 이거 이렇게 잘 쌓여 있었어. 그랬는데 얘가 이번에는 잡아당긴 힘이 작용된대. 잡아당기는 거는 무슨 형 경계라고 말하면 돼? 잡아당기는 멀어지는 경계 뭐였어? 발산형 경계가 있었지. 그 발산형 경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또 찢어진다. 잡아당기다 보니까. 그러면 A를 뭐라 부른다고? 단층면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A를 뭐라 부르냐면 하반. 그러면 얘를 뭐라 불러야 돼? 상반이라 불러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 가지. 예. 그런데 얘를 잡아당기면 찢어지면 가운데가 빈 공간이 생길 거야. 그래서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가서 그 아이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상반은 이렇게 있으면 하반에 해당하는 A는 그대로 있어. 근데 상반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반은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런 형상이 바로 정단층이라고 불러.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거야. 정단층과 역단층은 여기서 끝. 역단층은 그럼 무슨 힘에 의한 거야? 미는 횡압력에 의한 거야. 정단층은 무슨 힘에 의한 거야?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한 거야. 이걸 쓸까? 장력이라고? 봐봐. 내가 부끄러우니까 빨리 말할 거야. 한 번만 말할 거야. 부끄러우니까 한 번만 말할 거야. 지읒은 장력이니까 정단층. 여기는 횡압력은 이응이니까 부끄러우니까 잠깐만 얘기한 거야. 아니 왜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장력이었어. 장력이 나왔는데 이게 정단층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잖아. 그치? 부끄러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 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형이 지금부터야. 이거는 그냥 서브적인 내용이고 봐봐. 바닷속이야. 바닷속에 이렇게 쌓였대. 이걸 뭐라 그런다고? 정압이라고. 여기 앞에 썼잖아. 정압. 뭐를 먼저 쌓았다고? 밑에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걸 먼저 쌓았는데 얘가 휘어지게 밀어진 거야. 이것도 행압력이 작용했어. 그러면 저렇게 역단층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휠 수도 있어. 이런 휘는 과정을 뭐라 부르냐면 습곡이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이게 습곡이야. 그래, 이거 습곡을 굳이 이렇게 휠 필요는 없지 않냐? 좋은 생각이 있어. 요렇게 휘어보자. 이것도 습곡이니까. 이렇게 휘었어, 습곡. 이해 갔어? 됐지? 그런데 말이야, 이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야. 지금 선생님이 좀 봐. 이따 쓰고. 습곡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습곡이 서서히 올라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융기라고 부르는데 말이야. 왜 융기해요? 그러면 옆에보다 가볍기 때문이야. 옆에 지층보다 밀도가 가벼워졌다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움큼을 집어. 그리고 내가 이걸 흘리지 않게 조심히 물속에서 가만히 있어. 근데 모래알이 빠져나간다? 이런 경험이 있지? 맞아. 입자가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주변보다 가볍게 돼서 떠오르는 게 융기야.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 아주 몇십만 년을 걸쳐서 서서히 떠오르는 게 융기야. 이해 갔지? 그럼 어떤 식의 형성이 되냐면 바다가 여전히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이해 가지? 습곡된 게 위로 떠올랐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가장 위쪽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파도가 칠 거야, 바람이 불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깎이게 되겠지. 그래서 깎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이해 가지? 이 깎이는 현상은 뭐라 부르냐면 침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제부터 중요해 또. 바다 위에 있는 이 아이는 지금 깊은 물의 상태야? 얕은 물에 있는 형태야? 얕은 물에. 그러면 자갈모래 진흙이 말이야, 저기 강물에서 흘러. 자갈모래 진흙이 강물을 타고 내려왔어. 바다를 만났어. 강을 만났어. 큰 강을. 그러면 자갈모래 진흙 중에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누구야? 아니, 자갈모래 진흙을 물살이 세니까 셋 다 데리고 왔다고. 그런데 얘 아이들이 물살이 약해지니까 자갈모래 진흙을 다 들고 다닐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이 세 중에 누구냐고. 자갈을 제일 먼저 버려. 왜? 제일 무거우니까. 자갈이 그래서 가라앉는 자갈이 퇴적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얕은 물의 상황이야. 깊은 물까지 못 가. 이해가? 얘가 지금 얕은 물이잖아. 그래서 여기에 입자가 큰 자갈들이 쌓이게 될 거야. 이 자갈 이해가지? 이 아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기저역암이라고 이름 붙여줘. 기저역암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기저역암이라는 이 돌멩이가 왜 중요하냐면 기저역암이 있으면 입자가 크네. 얘는 깊은 물이 아니네. 그럼 얘는 얕은 물이었던 상황이 있었네. 그러려면 얕은 물이 되기 위해서 융기했었구나를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이해 갔지? 기저역을 만들어진 다음에 이 아이가 다시 서서히 가라앉아. 그럼 어떤 모양으로 가라앉을 거냐면 일단은 깎였겠네. 그치? 그리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뭐를 왕관처럼 데리고 다녀? 기저역을 데리고 다니지 않겠어? 이렇게? 이해 갔지? 근데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서서히 가라앉는 걸 침강이라고 불러. 선생님 얘는 또 왜 가라앉아요? 얘는요 주변보다 밀도가 가벼워져서 서서히 떠올랐다면 얘는 주변보다 밀도가 무거워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주변이 가벼워졌나 보지. 그래서 얘가 무거워졌거나 얘가 무거운 게 퇴적이 됐나 보지. 그래서 얘가 무거워진 거야. 그리고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다시 쌓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갔어? 이거 바닷속이다. 내가 그림을 바닷속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볼까? 좀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들어가 보자. 여기에다가 기저역암을 가지고 오고 그 뒤에 다시 쌓자.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야 보자 여기까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만약에 하트 화석이 있었을까? 하트 화석이 있었는데 쌓이다 보니 하트 화석. 오케이 위에 갔어. 근데 그 하트 화석이 이렇게 찌그러졌는 데서 살아있었어 화석이. 근데 이 하트 화석이 서서히 올라갔어. 살아있네. 그리고 서서히 내려와서 하트 화석이 여기 있어.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롭게 쌓인 지층에 어떤 화석이 발견되냐면 별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그렇다면 물어보자.
하트가 쌓인 후에 곧바로 시간적인 단절이 없이 별이 쌓였다. O야 X야? 아니 하트가 만들어졌어. 습곡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겠어? 특히 윤기와 진강은 몇십만 년이 지난다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트 화석만 혼자 살다가 하트 화석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 별 화석이 왔잖아. 맞아. 이 하트 화석과 이 별 화석은 절대로 동시대 생물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얘를 딱 나눠서 야 밑에를 고생대를 하자. 그럼 위에를 뭐라 해? 중생대나 신생대를 불러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대규모의 지각 변동 이러한 형태의 지형을 뭐라 부르냐면 부정합이라고 불러. 부정합이 만들어져서 아래층과 위층이 시간적인 단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정합의 기준, 기저역합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지지시대를 고생대라 했다. 그럼 윗집을 중생대라 부르면 된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부정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아. 부정합이 제일 중요해. 부정합에서 제일 또 우리가 알았어요. 쌤 부정합이 엄청 중요하네요. 그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 기저역합인 것 같아. 기저역합이 얘가 얕은 물이었던 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 어떤 느낌이야? 아 얘가 부정합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아니 기저역합이 있으면 부정합이 있었다. 봐봐. 이렇게 정합이 있었대. 야 그럼 이거 아무 일도 없었지 않냐? 시간적인 연속적으로 쌓였다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기저역함이 나타나. 그러면 정합이었던 애가 서서히 떠올랐다가 깎이고 다시 서서히 내려와서 A가 쌓인 다음에 B가 아주 오랜 지난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의 단절이 있은 후에 B가 쌓였다고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중요하잖아. 이 기저역함이 있느냐 없느냐 전제 여부가 중요한 거야. 이해갔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부정합을 본 거야. 오, 정합이 차곡차곡 대적이 됐어? 휘어서 습곡이 됐다고? 그 다음에 서서히 떠오르는 윤기. 그리고 깎았어? 기저역을 만들었어? 다시 가라앉았어? 이래서 만들어진 게 부정합이구나. 부정합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래 좋아. 그렇게 하는 동안 윤기는 몇 번 일어났어? 윤기 몇 번? 한 번. 침강 몇 번 일어났어? 한 번, 윤기 한 번, 침강 한 번 일어났다는 건 부정합을 만드는 데까지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부정합을 뭐 할 거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부정합을 볼 거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바닷속에 있는 부정합을 볼 수 있어? 없어? 그래 그러면 얘가 마지막에 내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윤기가 반드시 한 번 일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바닷속에 있는 부정합은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는 거야. 내 눈으로 보려면 이거 육지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윤기가 막판에 있어야 돼. 그러면 부정합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려면 침강 한 번에 윤기 두 번이라 그러면 돼. 그럼 이제 이럴 때 아니 완전 웃긴 게 말이야. 어찌어찌 이제 막 내가 이제 귀찮으니까 정합으로 그럴게. 정합으로 그랬는데 여기에 기저역함 한 번 있는데 여기도 기저역함 또 한 번 있는 거야. 좋아. 부정합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부정합 두 개 만든 거야. 기저역함의 존재가 부정합의 개수야. 야 그럼 생각하자. 첫 번째, 윤기 몇 번 일어났어? 부정합을 만드는데 몇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났고 마지막에 내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한 번 일어나면 돼. 그래서 세 번. 이해갔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침강은 몇 번 일어나? 부정합을 만들 때만 필요한 거니까 두 번인 거야. 그러니까는 부정합의 기저역함의 개수가 침강의 개수와 같고 기저역함 개수 플러스 1이 윤기의 개수가 같은 거야. 이해갔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눈다. 뭐와 뭐를? 지지시대에서 왜 고생대와 중생대 나누는 게 이 기저역함이 있는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갔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지시대를 나누네. 첫 번째 뭐? 대규모 그러니까 생명체의 큰 변화. 지지시대 이 화석을 통해서 해. 두 번째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 해당하는 부정합에 의해서. 이해갔냐? 어렵지 않지? 나 나이스했어. 괜찮았지? 이해했잖아. 그치? 지워도 되지? 지운다. 이걸 통해서 나누어낸 지지시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지지시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야 있잖아. 지지시대를 나누려 그래. 과학자들이 고민이었을 거야.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생대인지 헷갈렸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대. 봐봐. 이게 동그라미가 이따 갑자기 사라진 거야.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동그라미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되다가 갑자기 그 화석이 사라진 거야. 이해 갔지? 그러더니 여기에서
요렇게 하트 화석이 발견이 됐대. 이렇게. 야, 어떤 느낌이야? 생물계가 변화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원래 동그라미들이 살다가 동그라미들은 못 살고 없어져 버리고 도태돼 버리고 누가 살아남은 것 같아? 새로운 하트가 살았지. 생물계에 큰 변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시대 구간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또는 여기가 여기가 뭐 세모가 있었는데 여기가 네모 여기가 또 여기가 또 별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한 가지 세모가 사라지고 두 가지가 새로 생겼지. 그러니까 여기도 나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고생대라 그러면 여기를 중생대라 그러고 여기 신생대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야. 생물계 큰 변화를 통해서 어떤 지층을 나누어서 지지시대를 구별해야 될지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지지시대 구별했다 치면 첫 번째 지지시대 이름이 뭐냐면 성캄브리아. 사실 있잖아, 나 성캄브리아의 이름은 있잖아. 아까 내가 얘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 어려운 말로? 생명체가 숨어있다. 뭐라 불러? 은생누대라고 부른다 그랬지. 근데 있잖아, 이 성캄브리아대는 이름을 안 짓고 싶었나 봐. 왜냐면 이름을 들어보면 돼. 너네 중생대 공룡 영화 하면 딱 대표적인 영화가 뭐야? 주라기 공원 아니야? 그 주라기 공원이 굉장히 리얼한 공룡이 나와가지고 왜 센세이션 했잖아, 그지? 아, 니들은 그 세대 아니어서 몰라? 근데 그 영화 이름이 왜 주라기 공원이었어? 아니, 공룡이 주라기 시대 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중생대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래, 중생대를 백악기니 대봉기니 뭐 주라기니 나눠. 근데 그 우리가 제일 유명한 그 공룡이 누구냐? 그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근데 그 티라노 우리나라에 안 살았던 거 알아? 아시아는 티라노사우루스 없었어. 아시아에서 제일 위험한 티라노사우루스를 이렇게 덤빌 만한 그 공룡이 누구였냐면, 뭐야?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기다려봐. 공룡 이름 얘기해봐. 아니, 야, 어떻게 티라노인데? 그건 박치기인데?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티라노는 우리나라 안 살았어. 중국에 살았던 타르보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가 티라노사우루스하고 이렇게 맞먹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타르보사우루스가 이 아시아 지역에 살았어. 그런데 있지, 그 여러 가지 중생대도 세분화한다는 거 알겠지? 예. 그러면 고생대도 세분화를 할 거야. 근데 고생대를 여러 개의 기로 나눌 때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기야. 캄브리아기라고. 고생대를 처음 시작이 캄브리아기라니까? 그러면 선 캄브리아대는 고생대 시작 캄브리아대 이전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성이 있게 진 거 안 진 거. 아니, 언니 있어 없어? 외동이야? 동생 있어? 네 동생을 이렇게 짓는 거야. 동생 이름이 뭐야 했더니 테린이 동생요. 이렇게 짓는 거야. 먼저 이런 적 있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 언니를 이름을 뭘로 짓냐면 혜진이 언니라고 짓는 거야. 얘를 그렇게 짓는 거야. 캄보리아대 앞에 있었던 시대라고 이름을 짓는 거야. 캄보리아대부터 뭐라고? 고생대 시작이라고. 그러면 선이라는 말은 앞서 선자를 썼기 때문에 캄보리아대 앞섰던 있던 시대야. 이런 성이 있어 없어? 되게 성이 없어. 그래, 이 성캄브리아대 때는 왜냐면 은생누대였기 때문에 그래. 은생누대. 은생누대라는 말은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의미상 얘는 생명체가 숨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성캄브리아대 때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름이 아까 파키케팔로사우루스보다 또 좀 그래. 스트로마톨라이트 쓸 거야.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 화석이 별로 없어. 근데 화석이 없는데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얘가 누구냐면 남세균이라고 하는 세균들의 집합체야.
그럼 선생님 얘가 왜요? 남세균이 바로 광합성을 하는 애야. 야, 강합성이 왜 중요해? 강합성이 왜 중요해? 산소를 만들어야지. 그치? 얘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이였거든. 그러면 얘는 육지에서 살았을까? 바다에서 살았을까? 왜 바다에 살았을까? 자외선이 너무 많아서 오존층이 없어서 육지 위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자외선이 있었어. 그래서 오존층이 있고 나서 육상으로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살았다? 그럼 바다에 엄청난 세균이 있었어, 남세균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광합성을 해. 그럼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그리고 먼저 뭐 한 거냐면 바다에다 채워. 암석으로 채우고 바다에 녹여서 채우고 다 채워. 그리고 나서 엄청 오랜 시간 지났을 거야. 그거 채우느라고. 바다가 얼마나 커. 그걸 다 채우고 나서 남으면 드디어 이제 육지로 내보내기 시작해, 바깥으로. 그럼 바깥쪽으로 산소가 나오면 산소 입장에서 바다에서 바깥으로 딱 나왔더니 자외선이 세 안 세? 세.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외선을 맞으면 이 산소는 오존으로 변신할 수 있어. 그래서 또 오존층이 차곡차곡 쌓이기 전에 산소가 나오면 자외선을 맞고 오존으로 변신. 산소가 나오면 자외선을 맞고 오존으로 변신.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존층이 쌓이고 나서 이제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고 이 산소가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성캄브리아의 시기였다는 거 이해가나? 됐지? 그리고 오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겠지 이때. 말기에 가면 이제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에디아카라.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동물군이 있었어. 에디아카라 동물군.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있잖아. 이런 말을 잘 쓰더라. 이거는 식물이야. 광합성 하니까 식물. 근데 얘는 동물이야. 동물군이니까. 얘는 뭐라고 할 때 잘 나오냐면 내가 다음 주 암기 테스트를 니들한테 약간 스포하자면 나 최초 뭐시기 잘 물어볼 거야. 최초 육상생물은 언제 나타났어? 최초 육상생물의 종류는 뭐야? 최초 척추동물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근데 여기에도 최초가 들어가. 얘는 최초 뭐냐면 최초 다세포야. 다세포라는 말이 뭐야? 최초 다세포라는 말이 뭐냐고. 아니 세포가 원래 그전엔 한 개씩만 있었대. 근데 여기서부터 세포가 여러 개가 붙어서 생명체가 하나가 된 거야. 최초 다세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야. 두 번째, 그 성캄브리아 때는 대부분이 따뜻했는데 말기만 잠깐 빙하기가 있었대. 추운 시기. 그 다음에 고생대. 야, 고생대 아까 선생님이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 누가 살기 시작했지? 양치식물의 이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고사리 육지에 살아, 바다에 살아? 육지에 살잖아. 그러면 그때는 오존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때 있었을 거야. 이해가지?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물로 말하면 양치식물의 시대고, 선생님이 아까 최초라는 말을 잘 쓴다 그랬잖아. 예, 지지시대에서. 예. 뭐가 중요하냐면 양치식물 다음 세대는 어떤 생물이 살아야 돼? 식물로서는? 거시식물이지. 그래? 최초 거시다. 거시가 많이 살지는 않았는데 최초로 거시가 처음 출현하기 시작한 거는 고생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최초로 고생대 때 딱 나타났다가 그게 우점종이 돼서 중생대 때는 거시식물만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해가지? 그리고 동물로서는 누가 나오냐면 삼엽충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삼엽충은 이렇게 엽이 3개인 거야. 이렇게 여기 약간 눈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 여기 막 이렇게 그리니까 본 거 같지? 그치 삼엽충.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갑주어야. 갑주어는 있잖아. 어류란 느낌이 드냐? 어류가 뭐냐? 물고기. 갑을 썼다는 걸 생각을 해봐. 갑옷을 쓴 거야. 물고기를 내가 그림을 못 그리긴 하나 잘 그려볼게. 갑옷을 입었어.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물고기 꼬리야. 갑옷이라고 얘가. 얘도 최초야. 최초 뭐냐면 두 번째 최초야. 세 번째 최초네. 최초 다세포는 에디아카라. 최초 거시는 그 고생대 때 나왔고 최초 뭐냐면 척추야.
이렇게 물어보지. 최초 척추동물의 출현은 언제야? 그럼 고생대 이러면 돼. 누구 갑주어. 이해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생대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 웃겨. 생물이 겁나게 많이 만들어져.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무산소호흡 해봤지? 무산소호흡이라는 말은 무자를 썼으니까 산소 이지 호흡했다, 산소 없이 호흡했다. 아, 너네 유산소호흡 들어봤냐? 근데 너네 그 말 들을 때 좀 웃기지 않았어? 유산소호흡이 있다는 건 무산소호흡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 우리가 무산소, 산소 없이 호흡을 할 수 있나? 있어. 언제냐면 왜 체육대회 때 생각해봐.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100만 년 만에 갑자기 100m 달리기를 막 했어. 그러면 니들 근육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할 거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산소만큼 니들이 늘 공급해주지 않았잖아. 운동을 안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산소가 많이 필요해. 근데 내가 공급을 못 해줘. 그럼 얘는 에너지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산소 없이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포도당 한 개 가지고 유산소 호흡은 100개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무산소 호흡은 포도당 하나로 한 10개 정도 에너지를 밖에 못 만들어. 대신 중간산물에 해당하는 독소, 중간산물에 해당하는 약간 독소?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만들어져. 그 이름하여 젖산이야. 우리는. 그래서 그 젖산이 근육 사이사이에 끼니까 니들이 체육대회 하면 어때? 다리가 알배긴다 그러지. 근육통 있어 없어? 그지? 그래. 그 무산소 호흡하면서 만들어진 중간산물 젖산이 근육 사이에 켜켜이 쌓이니까 그러는 거야. 달리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이거. 이 무산소 호흡을 해. 근데 너네 지금 딱 보니까 무산소 호흡이 좋아 보여? 유산소 호흡이 좋아 보여? 그래서 니들한테 유산소 호흡 하라고 그래. 어떤 거? 천천히 달리기 또는 걷기 이런 게 유산소 호흡이잖아.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그거에 따라갈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내라고. 근데 막 갑자기 뭐 축구를 한달지 과도한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이런 무산소 호흡을 할 수 있어. 근데 포도당 하나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 사이즈를 봐라. 야, 무산소 호흡이 유리해? 유산소 호흡이 유리해? 유산소 훨씬 유리하지. 에너지 100개나 만드는데. 그래. 성칸부리가 됐을 때는 무산소 호흡밖에 할 수 없었어. 산소가 처음에 있었어 없었어? 그래, 얘가 만들어주기 전까지 산소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산소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유산소로 할 수 있는 생물체가 생기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졌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동물들의 종류와 생물들의 종류가 급증하는 시기야. 그래서 생물의 대폭발 시기라 불러. 엄청나게 많은 생물체가 만들어졌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선생님이 강조했어. 뭐를 강조했냐면 최초의 육상생물이 이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육상생물이 최초로 만들어진 건 얘가 이제 최초 육상생물인데 최초 육상. 아이들아, 최초 육상은 언제 만들어졌니? 고생대야. 근데 그때 고생대 때 대규모의 생명체들이 폭발 현상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대. 대부분의 생물은 어디서 살았을까? 고생대 때 생물들은 대부분 어디서 살았을까? 1번 육지, 2번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바다에 살았어. 고생대 말기에 들어서야 육상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었어. 대규모의 생물들의 대폭발, 빅뱅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도 바닷속에 있는 해양생물들이 대규모 많이 만들어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 이해 갔어? 대규모 대폭발이 일어난과 동시에 아주 아이러니하게 대멸종이 일어나는 시기야. 대폭발 그리고 대멸종이 같이 일어나나? 야, 봐봐. 대멸종이라는 거 뭐냐면 너네 고생대 말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판게아가 만들어져. 아까 판게아가 뭐였어? 판게아가 뭐야? 대륙이 한 덩어리로 있었던 거야. 아까 누가 말했다 그랬어? 백인이라는 사람이 해안선을 잘라서 붙였더니 뭐 하나가 돼가지고 대륙은 원래 한 개였어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대륙이 한 덩어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 대륙이 한 덩어리가 아니었는데 흩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대륙이 흩어져 있다가 얘네들이 모인 거야. 그러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바다가 있었겠지. 아니야? 대륙이 모이기 전에 흩어져 있었다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었을 거야. 근데 대륙이 만나면서 대륙이 하나가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바다가 어떻게 돼? 사라져버리네. 그러기 때문에 바닷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대거 멸종이야. 멸종이 몇 번 나오냐면 지질시대 때 일어난 멸종이 5번이 나와.
그런데 우리는 세 개 말면 돼. 세 개. 아니 이렇게 할까? 세 개. 몇 번째하고 몇 번째야? 몇 번째하고 몇 번째야? 5번의 대멸종 중에 몇 번하고 몇 번? 세 번째하고 5번째 대멸종이 중요해. 근데 이 세 번째 멸종이 지금 내가 말한 이 고생대 때 만들어졌어. 고생대 때 대멸종의 원인은 뭐였다고? 뭐가 만들어졌어? 판개와 대륙이 모여버림으로 인해서 대륙과 대륙 사이에 또 바다가 사라진 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고생대 때 대부분의 생물들은 어디 살았다고? 바다에 살았는데 바다가 없어진 거야. 그 생명체가 살 수 있겠나? 없겠지.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나. 판개화로 인해서 해양생물들이 엄청나게 멸종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고생대 때야. 이해 갔냐? 어렵지 않잖아. 그지? 여기까지 하고 쉬자. 쉬었다 사실. 나리마 오네가 심었어. 이거요? 아니 그 정지 일시정 중생대까지 했지. 아니 고생대까지. 고생대 때는 대폭발 생물계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어디 있었던 생물이었고 대부분 바다에 있었던. 그 다음에 대멸종이 일어났던데 판개화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야 이제 중생대. 중생대가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어. 고생대도 몇 번 자잘자잘 빙하기가 있거든. 그런데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는 온난한 지역이었어. 아니 대기에 온실기체가 좀 많아졌었던 따뜻해졌던 시기야. 그런데 중생대 때는 니네 알다시피 제일 대표 화석이 뭐야? 공룡이잖아. 근데 공룡 어디 살았다고? 육지에 살았겠지. 공룡과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가 대표적인 화석이야. 아까 왜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화석 누가 있었어? 시조새가 그러니까 이거겠지. 그 다음에 식물들은 누가 살았어? 거시 식물들의 시대였어. 아까 거시 대표적인 게 뭐 있었냐? 은행나무 또 하나? 소철나무네. 그 두 가지가 거시 식물의 종류였고 이때 그러면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초 척추동물의 단위 포유류가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최초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속시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근데 최초 포유류하고 최초 속시는 언제 살아? 본격적으로 사는 건 신생대야. 근데 처음 출현한 게 이때라고. 이해가지? 그리고 이때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아이는 바다에 살았고 이 아이는 육지에 살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해. 그 다음에 중생대 때 말기에 대멸종이 또 한 번 더 일어나. 아까 내가 대멸종 몇 번 일어난다고? 지구상의 대멸종은 5번인데 그 중에 몇 번이 중요하다고? 3번하고 5번이 중요하다고. 아까 3번이 바로 고생대 때 일어났던 판개화 형성으로 일어난 대멸종. 그 다음 5번이 바로 공룡이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 말이에요. 물어보자. 공룡은 어디 갔을까? 사람들은 공룡의 존재를 원래 몰랐잖아. 그지? 그래서 이름도 도마뱀이라는 이름 짓잖아. 그지? 근데 뿔 도마뱀, 트리케라토스라는 말이 3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이라는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공룡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나중에 공룡이었구나를 알게 됐잖아. 그 많은 공룡들 어디 갔냐고. 그런 거 있어. 왜? 우주에 갔다는 둥. 지금 바닷속에 살고 있다는 둥. 지하에 살고 있다는 둥. 이런 거 있잖아. 공룡의 멸종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룡의 멸종 원인 뭐라고 얘기하냐? 화산 폭발은 중간에 있었던 이유인 거고 진짜 본격적인 그 근본 원인이 있어. 뭐라고? 그것도 나중에 과정이야. 그렇지, 운석이야, 운석. 운석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이? 왜 운석을 가장 운석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지지하는 의견일까? 공룡 멸종의 원인 중에. 아, 운석에 맞았어. 그래서 화석이 찌그러졌어. 아, 심각한데? 뭐 그렇게 멀쩡한 얼굴로 이렇게 웃긴 얘기를? 이런 거야. 공룡 화석에 발견된 지층이 있잖아. 땅에 화석이 어쨌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땅의 성분을 보았더니 지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이 많이 발견돼.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외부가 어디야? 그래. 네. 외부에서 어떤 운석 충돌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화산재가 되게 많이 쌓인 거야. 뒤에 기층에.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육지의 식물체들이 다 죽어. 식물이 죽으니까 초식 공룡들이 죽어. 초식 공룡이 죽으니까 육식 공룡이 죽어. 그래서 멸종. 이해 갔어?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야. 우주로 갔던 설도 있어. 외계인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대. 근데 가장 지지하고 있는 거 운석, 충돌설. 이해갔지? 마지막 대멸종이라 말한 이 아이는 운석 충돌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한 걸 말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면 신생대야.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화석 중에 가장 많은 화석이 신생대 화석이야. 그럼 왜 신생대 화석이 제일 많을까? 최근이니까 지갑돈 너무 많이 안 받았을 거야. 다른 애들보다. 또 단단한 부위가 많았겠지. 개체들이 점점 진화하면서 좀 더 정교한, 좀 더 단단한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졌다는 거지. 개체 수도 많아졌어. 생물들이 이때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대멸종 얘기하면서 한 번도 얘기했지만 대멸종은 좋은 느낌이야 나쁜 느낌이야? 그지 나쁜 느낌이지. 멸종되고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런 거야. 바다 생물들이 육지가 생겨버리면서 바다가 사라지니까 다 죽었지만 새로운 그 변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종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좀 더 다양한 생명체들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대멸종은 뭐를 이끌어내가냐면 다양성을 이끌어내가. 생물들이 더 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내는 게 원인이 대멸종이야. 살 수가 없어 애들이. 다 죽어? 아니야. 그 환경에도 그지그지 살아남는 아이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종들이 발견되고 있고 생기는 거야. 신생대는 그래서 있잖아. 여기는 이거부터 하자. 신생대는 속시식물들이지. 아까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단풍나무, 사과나무, 참나무. 오케이. 그리고 또 매머드. 야 매머드 뭔지 알지? 이 뿔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 다음에 화폐석. 이 아이가 매머드에 있는 이 아이가 육지생물, 이 아이가 바다생물. 이해가지? 그리고 신생대에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 빙사간삼이거든. 빙사간삼. 빙사간삼은 뭔 말이냐면 빙하기가 4번 있었어. 간빙기가 3번 있었어. 빙하기라는 말은 빙하가 얼 수 있을 만큼 꽁꽁 얼었던 지형을 말하는 거야. 간빙기는 그 빙하가 녹을 수 있을 만큼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 매머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만화 영화 이름 뭐야? 몰라? 이 매머드 진짜 아무도 몰라? 다이너모 공룡이잖아. 그 아이스 에이즈 몰라? 아이스 에이즈 시대가 아니야? 그럼 아이스 에이즈는 누가 본 거야? 아이스 에이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빙하기지 아이스 에이즈가. 그래 맞아. 그때 나온 애들 왜 그 매머드 이렇게 뿔 달린 애들이 막 살고 그러거든.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빙하기로 표현되는 이유가 신생대가 빙하기가 이렇게 자주자주 반복되었어. 진짜 치사를 봤는데 진짜 너무 치사하다 생각했어. 뭐라 그러냐면 빙상간사. 빙하기 3번, 간빙기 4번.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빙사간삼. 이런 빙하기 3번, 간빙기 4번. 이거 너무 치사하지 않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이렇게 알면 되지. 그렇게 치사하게 문제를 리어. 근데 냈어. 니들도 이제 알아야 돼. 그리고 신생대 때는 지금과 같은 수립분포를 가졌어. 왜냐면 지금 고생대 때 뭐를 만들었냐? 판게아를 만들었지. 그리고 나서 이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대륙 덩어리가 서서히 또 나눠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어쨌든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되거든. 분리 시작이 바로 중생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분리가 돼서 지금과 같은 지형이 있잖아. 여기는 아메리카고 여기는 아시아고 여기는 아프리카야 라고 하는 현재 지형과 비슷한 지형이 바로 신생대 거. 이해가냐? 그런데 그러니까 그 판게아가 나누어지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때 있잖아.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생성 시작이야.
아니 무슨 말이냐면 판기아가 이렇게 다 붙어서 육지만 있었지.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서서히 나눠지는 거야. 이 가운데 있는 바다가